한국을 많이 따라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90년대에 누렸던 그 부의 전성기를 누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도보다는 조금 더 발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만사입니다. 오늘 또 배경이 바뀐 곳에서 촬영하게 됐습니다. 아우, 좋은 스튜디오에 와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오늘은요, 선생님의 이제 신점 0점으로 일반인과 전문가들이 보지 못하는 해안을 가지고 네. 나라의 전망을 좀 보는 컨텐츠죠. 네. 미국, 일본, 중국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국가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만한 국가가 어디일까 싶어서 네. 오늘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자, 베트남은 우리나라 일단 국민성이 좀 비슷하죠. 좀 근면 성실하고 또 그리고 굉장히 호불호가 강한 민족이고요. 또 매운맛을 좋아하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경제 발전이 최근에 들어서 2, 3년 안에 굉장히 많이 컸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국이 인건비를 올림으로써 되게 수혜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때문에 베트남 공장으로 많이 옮겼던 그런 사실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 베트남이 그 중국보다는 좀 신뢰감에서는 약간 우세하기 때문에 베트남 공장으로 많이 현지 이전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쉬는 부자들이 많이 나왔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우리나라 7, 80년대 수준의 그 경제 부흥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대신에 그 갑자기 부자가 됐을 때 약간의 사치성 있는 우리나라도 약간 유흥 쪽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사치성 때문에 약간 폭락하는 그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그 경제 형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베트남은 한 2, 3년 정도 더 부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 3년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경제 호황을 누렸던 1997년도를 조금 따라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네. 어떻게 보면 20년 전 네. 대한민국의 모션을 좀 따라온다. 그쵸. 사실 그러면 이 일부 전문가들은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베트남이 앞으로 호황일 것이다. 그쵸. 그리고 혹은 베트남에 더 이상 발전은 없을 것이다. 네. 선생님은 좀 좋은 쪽으로 보신다는 그렇죠. 거예요. 호황이 2, 3년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신에 이제 베트남 부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달러가 조금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달러가 약세로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나라랑 지금 중국이랑 일본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 문화가 지금 많이 전파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중간에는 안티 문화도 좀 약간 발달하긴 했지만 어찌됐건 한국을 많이 따라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화장품 분야라든가 식품 분야, 그리고 이제 문화 컬처 부분에서 베트남도 굉장히 큰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베트남에 수출도 많이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커피나 이제 다른 분야도 많이 수입을 했었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나라 문화 수출이 좀 많이 대량 될 것으로 많이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사실 경제 전망, 경제 성장으로 봤을 때 이 베트남이란 국가는 아직 좀 저평가되고 있다는 건가요? 저평가보다는 지금 크는 중이죠. 어떻게 보면은 가치적인 발달을 그러니까 좀 더 모색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고요. 동남아시아가 어떻게 보면은 자원도 풍부하고 먹을 것도 풍부합니다. 그렇지만 근면성 부분에서 약간 딸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약간 게으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베트남은 생활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국민성 자체가 우리나라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에다가 모든 걸 다 집약하지 못한다면 베트남의 일부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 베트남에 대한 각 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제3국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베트남은 좀 어떤 인식이 강해질까요? 베트남 자체가, 그러니까 중국보다는 좀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이긴 하고요. 또 신흥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좀 뒤처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약간의 그 호불호된 부분이 뭐냐면 국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남북 분단이 됐던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죠. 또 그리고 기후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극과 극을 나뉩니다. 우기하고, 그죠? 우기하고 비가 올 때와 안 올 때의 차이가 확연한 그런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자인 것도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성비가 여자 훨씬 더 많고요. 그렇죠. 남자를 조금 더 남아선호사에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능력이 없고 여자가 생활력이 강한 국가 중에 하나예요. 태국하고도 비슷하긴 한데요. 태국은 종교적인 좀 색채가 좀 강한 나라고요. 또 베트남은 그래도 종교적인 색채에는 그렇게 좀 자유롭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슬람교가 침입을 많이 못한 나라 중에 하나가 또 베트남이고요. 또 불교적인 영향이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종교가 확실하지 않은 약간 공산권 국가이기도 했지만은 어찌됐건 그 자유시장이 많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60년대, 70년대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선진 문물이라든가 지금 어떻게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베트남이 옛날보다 관광지가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신흥국가인 우리나라가 90년대에 누렸던 그 부의 전성기를 누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조만간에 1997년도에 있던 그 IMF 위기처럼 약간의 그 부를 갑자기 누리게 되면은 소비성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자국에서만 그 소비라는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나가서 소비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카지노가 또 발달했고 약간 베트남이 중국하고 색깔이 비슷합니다. 중국하고도 비슷하면서도 약간 인도네시아랑 약간 비슷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중간 정도의 국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향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가든 적응은 잘할 것이나 그 끈질긴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월남전에 패배한 게 유일하죠. 미국이 손들고 나온 국가 중에 하나고요. 또 완전 정복을 안 당한 나라는 우리나라랑 좀 국민성이 비슷하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외세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베트남처럼 어떻게 보면 굳건히 나라를 지킨 나라 중에 하나죠. 대신에 나라가 너무 넓게 분포해 있다 보니까 지배력이나 통치력에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 통화나 아니면 기후 요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발달하기가 좀 힘들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낙후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된다고 하면 아니면 인터넷 인프라가 굉장히 좀 잘 깔린다고 하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도보다는 조금 더 발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선생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그 나라의 성장을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그 나라의 국민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인구 구조에 네. 대한 얘기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인구 구조가 일단은 여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지배 구조가 가부장적인 제도보다는 모계 사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러운 접근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약간 전투적인 것보다는 부드러운 약간 문화적인 컨텐츠나 이런 쪽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수출을 한다면은 굉장히 잘 먹힐 것이고, 만약에 베트남에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만약 OEM이나 이런 식으로 만약에 거기 가서 수입 업무를 만약에 맡게 되거나 공장을 짓게 된다면 세밀한 부분은 굉장히 잘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바느질이나 그렇죠. 여성 고들 근로자가 많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모계사회다 보니 굉장히 꼼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가가치가 있는 상품을 만약 베트남에 상상하면 좋겠지만 현지의 온도나 문화적인 특성이 약간은 베트남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외국 그 문화랑 섞이거나 약간의 그 현지화 능력이 조금 탁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위생관념은 인도보다는 더 깔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도보다 발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대신에 교육열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베트남이. 그렇기 때문에 교육열이 여자가 많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땐 교육 투자 인프라를 조금 더 깐다면, 아니면 교육이 조금 더 그 베트남 사람들한테 가슴에 와닿게 뭔가가 설파가 된다면은 인도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네. 이 인프라, 기술력에 대한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술력에 대한 발전, 베트남한테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 지금 어떻게 보면 인프라나 그 기계적인 부분은 그 반복적인 그 생산과 그리고 기계로서 뭔가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베트남에서 크게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부가가치 상품은 아무래도 그 차기력이라든가 그 고밀도의 집중력을 요하지만 집중력이 약간 떨어지는 걸 봤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머리가 굉장히 발달한 걸로 예상해요. 지능은 인도가 훨씬 더 높다고 봐요. 제가 볼 때 베트남보다.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 근면성도 좋고 그 모계 사회라서 세밀한 부분은 잘하지만 그 어떻게 보면은 학습력의 부재, 그리고 그 기계적인 것은 남성이 훨씬 잘하거든요, 여성보다. 그래서 남성 근로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성 근로자가 더 월등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계적인 인프라 구조는 약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섬유라든가 아니면은 그 여성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이라든가 이런 까다로운 제품은 베트남에 생산이 되겠지만 나머지 그 기술적인 그러니까 인프라 아니면 전기 구조 이런 거는 베트남이 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발전의 한계가 느껴지긴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잖아요. 네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네. 베트남의 그런 시장을 좀 점유한 다음에 발전을 시켜준다고 하면 네.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뚫을 만한 루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K푸드 관련해서 만약에 믹스커피를 만약에 그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음료 부분, 그러니까는 열대 과일 음료를 이용해서 소주를 생산해서 만약에 수출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섬유 같은 경우도
그 중국에서 하는 바느질보다 베트남에서 더 생산하는 그 의류의 질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만약 베트남을 이용해서 개발한다면은 굉장히 발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일부 전문가 의견은 베트남을 지금 중진국으로 보고 있잖아요. 네네. 베트남이 선진국 반열까지 오를 수 있나요? 선진국 반열까지는 인구 성비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교육적인 면이 조금 더 뛰어내진다면 선진국 반열에 충분히 합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교육 인프라나 아니면 문화적인 관념이 무너지기가 쉽지 않은 사회예요. 그래서 약간 폐쇄적인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베트남도 어떻게 보면은 그 초기 단계 그 공산국가 느낌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념적인 그 개혁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K-드라마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나라 국민성이 바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드라마 수출에다가 영화 수출에 대한 그 진입을 베트남을 경로해서 한다면 조금 더 그 동남아시아 계통의 그 인프라나 아니면 에너지 부분을 조금 더 섭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러면 그런 구조적인 문제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사실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선진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선진국 반열에는 비슷하게 올라갈 수는 있겠죠. 뭐 10위 이상은 올라오고 싶지 않겠지만 그래도 한 탑 10에서 조금 밀려난 국가긴 하지만 그래도 9위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의 해안을 가지고 베트남에 대한 전망을 한번 알아봤고요. 네네. 또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생명검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